반갑습니다. 네, 많이 앉아 계신지 몰랐어요. 제 뒤를 못 봐가지고. 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 저는 나오기 전에 저희 지금 선생님들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서로 막 보면서 서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 선생님 오셨구나, 오셨구나, 막 이러면. 네, 원장님의 섭외 능력을 섭외력은 정말 대박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선배네요. 네, 네. 좀 학번이 짧았으면 많이 봤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네, 저는 S&T 현재 고등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반포에서 고등부 강사를 했었고요. 학교 경력은 세화여고와 숙명여고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학교 좀 이렇게 어디가 소개하기에 좀 뿌듯한 학교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이제 세화여고가 저의 어떤 사범대 졸업 첫 학교였는데 파락군, 저희 때로 말하면 파락군이었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학학원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왔지? 뭐 이런 생각을 첫 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숙명여고 더 대치동 한복판으로 왔는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못해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배워 너무 궁금할 지경이었고 나중에 진짜 막 진짜 이거 내가 가르치고 말지 그러고 저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의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해주는 시장을 딱 잡고 대치동 묘면 내가 돈을 긁어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 생각처럼 똘똘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학원 이름을 보시면 태선 수학이죠. 저 태선의 유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한자여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는 클 태자고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이제 저의 모토는 진짜 큰 마음으로 정말 20번, 30번 물어봐도 착한 마음으로 계속 가르쳐 주자가 이제 저의 모토였는데 다행히 사실은 저거는 저희 어머니 이름 한 글자, 아버지 이름 한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내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된 학원 건물 막 이렇게 회사 차려줄게 이랬는데 네, 그냥 학원 네임이 저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도 제 학원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너무 훌륭한 글자가 있어서 제가 저의 이제 학원의 철학으로 태선수학으로 지었죠. 근데 이제 크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사교육에 와 보니 엄청 크고 착한 마음 애들이 너무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착한 마음 굉장히 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 수업 포지션을 맡을 때 대부분 기본반을 제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원장님께서 심화와 기본반 중에 골라라 하면 기본반을 고릅니다. 이유는 기본반의 중요성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학원에서 기본반을 맡으면 그게 기본과 심화가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반을 이번에 대수 기본반을 제가 맡게 되었고요. 이 기본반은 대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설명회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어머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비 고1 설명회 할 때 11월 초 12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그 겨울방학 시즌 시작하기 전에 대수를 꼭 들어놓으라고 대강조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은 학생들은 이제 그때 간단히 들었던 학생들이나 처음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강의를 깔아준 거죠.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고1 겨울방학이 이제 대수 수업에 2학년 1학기 첫 시험이 대수인데 그 직전 학기잖아요. 그 직전 학기에 수업을 어디 가서 듣더라도 잘 들리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2 내신에서 등급을 다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2도 중요한데 공통수학 2도 불안하고 뭐 공통수학 2까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대수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은 공통수학 2에서 등급을 올려놨는데 2학기 때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을 다지기 위한 어떤 기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서머 캠프랑 일반 대수반 뭐 차이는 없겠지만 대수를 듣는다면 저는 일단 찬성인데 이제 서머 캠프는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그 오후까지 쭉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입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은 과제가 공부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다 못 해오거나 이러면 이제 공부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서머 캠프를 진행하면 저희도 사실은 좋습니다. 공부를 다 끝내버리고 보내버리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수업에서의 수업의 질이나 그 강의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일반 수업과는. 그래서 그게 썸머 캠프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그
저희 모두가 다 이제 정규반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썸머 캠프는 저희의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학원의 썸머 캠프보다 저는 좀 네, 알뜰하고 믿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반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예시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대수 심화반에서 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에요. 맞죠, 쌤? 네, 이제 보시면 애들은 여기쯤에서 지치죠. 문제 읽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문제 읽는 연습도 해라. 읽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문제가 이 문제 읽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읽히는 걸 떠나서 이 곡선을 그리고 이 곡선의 특징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반에서는 로그 함수가 뭐고 로그 함수의 기본 개형이 어쩌고 뭐 평행 이동 정도만 다룬다면 만약에 이 심화 문제까지의 목표를 알고 있는 선생님이면 기본반의 지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이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것들을 탄탄히 배워놔야 된다는 걸 아는 선생님이면 그런 것들에 준해서 기본형을 기본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가르쳐야 돼라는 이제 사명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벽히 소화하는 수업이 대수 기본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선생님들 보기에는 이 문제 출제 문제 그 의도가 있거든요. 이거에 그럼 이 의도에 맞는 기본 개념을 나는 어디까지 뭘 가르쳐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저의 수업의 그 특징을 설명할 때 중도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중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가에서 그 불가? 도가에서 말하는 중도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중도? 제가 먼저 애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중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럼 애들이 뭐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가운데 그러면 좀 이도저도 아닐 때 좀 뭐 회색 분자?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중도는 그 완전 시작과 완전 끝 있잖아요. 양 극단을 다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중도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이쪽도 저쪽도 다 알아야 한가운데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력도 사실 짧지 않아서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까지 다 섭렵하고 있어서 그 중간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무리 기본 개념이어도 여기까지 배우고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면 저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수업 구조를 잡기 때문에요. 뭐 기본반이라고 맨날 막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센수학의 A 단계, 뭐 B 단계 아주 쉬운 것만 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염려를 하시겠지만 설령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탈탈 털어 반드시 목표하는 문제들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만 풀리기 때문에 네, 너무 막 쉽게 쉽해고 이래서 짧아서 걱정을 하실 듯도 하지만 네, 알뜰하게 잘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수의 이제 기본적인 세 개 대단원이 첫 번째가 지수 로그,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삼각함수 파트고 세 번째가 수열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는 이거 문제는 지수 로그 파트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그 대수를 배울 때 처음으로 포기하는 첫 번째 고비 한 세 개의 고비가 나와요. 로그예요, 로그. 왜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식만 암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한번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너지는 게 삼각함수 그래프 정도 나오면 무너지거든요. 열심히 그렸는데 아니래요. 잘못 그렸고 뭐 심지어 열심히 막 평행 이동해서 사인 그래프 그렸는데 막 문제 보니까 코사인이에요. 나는 왜 이 선생님 이게 사인인데 어떻게 코사인이냐 그랬는데 알고 보면 각변환을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딴 거 하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프에서 한번 좌절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거기 잘 넘었는데 세 번째 고비가 이제 시그마 나오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그 애들이 이제 포기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고비마다 다 그래, 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면서 막 우쭈쭈하면서 데려가기도 하고 왜 어려운지도 저도 어렸을 때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대수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대수는 아마 기본반은 대치동에서 제가 제일 개념 잘 잡아주고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시그마에 제 어렸을 때 시그마의 고비를 넘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저의 그 핸드폰의 모든 패턴은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저 어디서 제 핸드폰을 주시면 시그마를 다 열립니다. 그 정도로 시그마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어려워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게 잘 달래면서 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각함수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이런 그래프들이 나왔을 때 뭘 변환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각도 변환하는 거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거를 심화 문제 한 문제에서 기본 개념을 다 설명을 하면서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딱딱 포인트를 찍고 설명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익혔었고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반의 목표는 그런 기본 개념, 최소한의 기본 개념을 완벽히 알고 가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신과 약간 떨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얘가 공부가 다 완성이 됐다는 걸 어디서 어떻게 어머니들한테 증명을 해주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수능이 수원 수투잖아요. 네, 그게 수원 수투 미적 빼면 수원 수투에서 22문제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11문제가 수원 문제인데 수원 문제 중에 킬러 문제랑 어려운 문제 한두 개만 빼면 9개나 똘똘한 친구들 가지는 10개까지도 만약에 이 대수 기본 과정을 들었다면 고3 수능을 풀었을 때 그 수원 과목에서 9개 까지 하면 굉장히 땡큐고 8개, 9개 수준까지 맞추면 이제 그 아이는 기본반을 잘 들은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주쯤 진도 다 나가면 마지막 주쯤에는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너의 의지만 있다면 계약해서도 선생님이 메꿔줄게 뭐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썸머 캠프에서 혹시 대수 안 듣거나 뭐 처음 듣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수업을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주변에서도 그 선생님 대치정이 제일 잘 가르친다 이러면서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